삶에서 행복은 반드시 친구가 있어야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외로움이 불행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친구가 없다는 이유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저는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친구가 없는 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우정조차도 그렇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장 가까운 관계조차도 점차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시점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관계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견고하게 유지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귀찮음과 불편함만 가져오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색해진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친구가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고 스스로의 자유와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오랜 우정이 왜 시들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독립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3가지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친구 관계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안도감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아 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구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촛불이 빛을 내지만 너무 가까이 있어 서로를 태우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인생의 많은 굴곡을 겪어온 75세 노인의 충고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친구는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일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면 돈과 성공을 가진 사람들이 주목받기 마련입니다. 친구든, 직장 동료든, 주위에 친절한 사람들이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족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진정으로 당신이 성공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가족만이 진심으로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족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그 누구도 그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일찍 깨달으면 많은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노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부모님만큼 당신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노인들의 모임에서는 자랑 아니면 싸움뿐이다. 만약 의미 없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느라 지치고 있다면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 80세 노인은 25년 동안 절친했던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항상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노년에는 친구가 남편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결국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친절한 사람들 중 일부는 뒤에서 당신을 험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남의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고 험담을 즐기는 사람은 진정으로 유지할 가치가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는 듯하지만 뒤에서는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당신의 도움을 감사히 여기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자식과 당신의 자식을 비교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뒷담화가 사라지면 당신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지금 그 남자는 개인적인 취미를 즐기고 매일 운동을 하며 새로운 인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진정한 친구를 사귀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이미 의미가 없어진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그가 많은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게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가까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서 시작하고 혼자서 끝나는 여정이니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가까워지려고 하거나 불필요한 관계를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는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관계를 촛불에 비유해보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를 태워버리기 마련입니다. 20년 전을 돌아보니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스스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에너지는 단순한 재충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주 수요일 저녁을 손꼽아 기다리며 지역 사회센터에서 색소폰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는 기쁨을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실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유튜브를 통해 요리를 배우며 새로 시도한 음식을 가족이 칭찬해 줄 때 느끼는 기쁨이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친구 관계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자신과 가족을 돌보는 데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친구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우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때로는 관계가 기쁨보다는 불편함을 더 많이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지만 결국 사람은 혼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친구가 되어 일상을 공유하는 것은 큰 동기부여와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모든 생각과 감정을 나누며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감정적인 소통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생길 때 외로움을 느끼지 말고 그 순간을 감사히 여기며 즐기세요. 우정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관계는 더 편안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신에게 편안함과 기쁨을 주는 친구를 찾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들이 멀어지듯이 우리 또한 서로 다른 책임과 길을 가지면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신중하게 사람들을 선택하고 나와 진정으로 맞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를 찾은 명홍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새로운 사람들과 지역 사회센터에서 운동하고 배우는 시간이 오랜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친구였는가가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삶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랜 친구들이 더 이상 과거처럼 큰 의미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예전 친구들이 점차 멀어지게 된 이유가 그들이 자주 남을 험담하면서 시작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었고, 그것이 명홍 씨로 하여금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최근에 그는 수중 에어로빅 수업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 새로운 친구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긍정적인 말만 하고 매우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는 그녀가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녀는 유머로 극복하려고 노력했으며, 이는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위안이 되어 함께 웃으며 걱정 없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주 만나면서 그는 자신도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고, 더욱 즐겁고 가족에게도 더 친절하고 사랑 넘치는 태도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진정한 친구란 자신에게 평온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편안한 감정을 주는 친구를 찾는 것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오랜 친구만이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자문하게 됩니다. 오래된 친구가 정말 중요한가? 아니면 현재 내 곁에 있으며 함께 삶을 나누고 있는 이들이 더 중요한가? 만약 오랜 친구가 정말로 소중하다면,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다시 만날 때마다 그 순간은 소중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불편함과 피로함을 느낀다면, 함께 보내는 한 시간이 고통스럽고 어두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마음이 맞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시간은 금방 지나가며, 한 시간이 마치 30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는 사람을 막지 말고,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말라. 는 말은 참 많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친구라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스스로 벽을 세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마음을 열고, 오랜 시간 알던 사람보다도 현재 함께하며 삶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우선으로 두고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본래 외로운 것이다. 혹은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왔다가 혼자 떠난다. 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에 다른 이들이 위로를 해줄 수는 있지만, 그 고통을 대신 겪어줄 수는 없습니다. 삶에서 실패와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극복할 사람은 오직 자신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외로움과 마주했을 때 그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이겨낼 사람도 자신뿐입니다. 외로움을 직시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내면이 강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며, 타인의 의견이나 욕구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도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강해져서 혼자 설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에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은 기쁨일 뿐만 아니라 축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삶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 잘 이해할 때 주변 관계도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살지 않고, 타인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삶이 시작됩니다. 제가 알던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이 안정되면 진정한 친구들이 찾아오고, 당신의 삶이 혼란스러울 때는 가짜 친구들이 몰려든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을 잘 돌보는 것이 항상 최우선입니다.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야말로 당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주는 길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친구는 그저 친구일 뿐, 비난하거나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가족과도 너무 가까워지기 위해 억지로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고독은 삶의 필연적인 일부이며 점차적으로 저는 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망할 때도 있지만 각자 자신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가 나와 같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놓아버리는 법을 배웠고 마치 나뭇잎이 물결을 따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떠나보냅니다. 억지로 자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요즘에는 혼자서도 흥미로운 것들을 충분히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주로 유튜브를 보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웁니다. 친구들과 만나지 않더라도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일하며 돈을 벌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제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갑니다. 해야 할 재미있는 일이 너무 많아 시간이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기보다는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더 큰 만족과 정신적인 충족감을 느끼곤 합니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또 하나의 멋진 방법은 바로 자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대화의 가장 좋은 주제 중 하나는 바로 감사 연습입니다. 눈을 감고 오늘 당신이 감사하게 여긴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시장에 갔을 때 이웃이 당신에게 친절하게 미소를 지었다면, 당신은 친절한 이웃이 있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두 다리가 당신을 시장까지 데려다 준 것, 그리고 두 손이 장바구니를 들어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죠. 또는 가족을 위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한 자신에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평온한 하루를 보낸 것과 따뜻한 침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매일 감사를 실천하다 보면 당신은 혼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삶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를 자주 실천하면 삶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개선해 부정적인 감정들, 특히 우울감을 해소시켜 줍니다. 또한 감사는 마음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잠을 더 잘 이루게 하며 하루를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맞이하게 만듭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다음 날 아침에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낙관적인 태도로 일어나 어떤 도전도 맞설 준비가 될 것입니다. 매일 감사를 실천하면 정신 건강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는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며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종종 뉴스 프로그램에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회적 만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감정과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전에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방법을 알아야만 비로소 건강하고 온전한 관계를 주변 사람들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 속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단순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늘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길에서 동전을 하나 주었을 뿐인데 그것으로 기쁨과 감사함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삶은 항상 어려움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지만
당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오늘 저는 오래된 친구 관계가 더 이상 즐겁지 않거나 맞지 않을 때에도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3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1. 별표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 유지하기. 별표 2개의 촛불처럼 서로 빛을 비추되 너무 가까워서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세요. 적절한 거리는 관계를 더 오래 지속하게 하며 불필요한 긴장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별표 친구를 신중하게 선택하기. 별표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친구를 선택하세요. 이미 당신의 현재 삶에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애쓰지 마세요. 3. 별표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도적으로 살기. 별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내면에서 기쁨을 찾아보세요. 주체적으로 사는 삶은 당신이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느끼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억지로 친구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